주식 승천 10시 시즌2의 주생 김도영입니다. 주식 승천의 마스코트 김혜선입니다. 네, 시장이 이제 벌써 목요일이에요. 어느덧 월요일날 시작된 게 어제 같은데 네. 벌써 한 주를 마무리되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주식 승천 10시 시즌2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마무리를 져야 되는 하루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요. 먼저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요, 1880선에서 좀 등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초가 출발은 좋았지만 금세 탄력이 둔화되면서 장중에는 1870선까지도 위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후에도 조금 회복하나 싶었는데 결국 종가상으로는 0.64% 하락한 1875선에서 종가 기록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조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장 막판에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약간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종가는 541포인트, 540선을 겨우 지켜낸 모습입니다. 네, 시장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어제 이제 범 베냉키의 증언 내용,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로 갈 것처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아무래도 이 내성이 강해지고 담담해진 거였을까요? 네. 시장은 조금 피로감이 있어서 이제 좀 쉬어가려고 했던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네. 글로벌 한 주가 참 많았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희 국내 시장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멘토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최명성 멘토 그리고 신창원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 이제 출발해 보면서 점검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점검해보죠. 최명성 멘토. 네. 오늘 좀 평범한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뭐 이렇게 상승한 종목도 없고요. 많이 하락한 종목도 없고, 그냥 오전과 오후에 약간의 그 반등과 하락이 계속된 그런 좀 평범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요. 최명성 멘토 오늘 같은 경우는 왜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갔는데 뭐 급락도 없었고 급등은 없었어요. 네. 이벤트가 끝나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은 이해를 되겠지만 오늘 굳이 이렇게 쉬어갔던 이유의 가장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어제 많이 상승했고 3일 전에 폭등을 했는데 오늘도 한번 그렇게 한번 좀 쉬었다 가는 장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창원 멘토, 범 베냉키의 제대로 된 처방전이 시장에 반응을 못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시중에 여러분, 한 주 동안 당황하셨죠? 예, 당황했습니다. 참, 장 자체가 답답했습니다. 일단 뭐 대책이 없어요. 과거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뭐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하고 동조화 때인데 지금 동조화도 아니거든요. 그럼 미국이 뜨면 아침에 좀 웃고 출근하면 장 열리자마자 버렸거든요. 그래서 골치 아픈데 제가 볼 땐 뭐 대외적인 요소가 우리나라 자체 정녕 이제 호재를 못 끼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선물이 보통 주식이 우선이고 선물이 분대. 이제는 바뀌었어요. 선물이 주고 주식이 붑니다. 그래서 선물,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도와 매수에 따라서 주가가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장세를 뭐 요즘에 방금 말씀 곧 나오겠지만 워터독 현상이라 이런 증상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럴 때속 여러분들이 단무지 정신과 집중 매매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태를 이제 주식 전문용어로 이제 웩더덕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건 잠시 뒤에 좀 이슈에서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 최명성부터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에서 방긋 웃었던 종목군들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 수급의 특징이라든가 또는 시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야 됐던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했던 업종이 있다면 읽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개인과 연기금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이제 거래소와 선물 매도가 들었는데 그 와중에도 오늘 제약주가 반등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가 서울제약, 광동제약, 영진약품, 한미약품, 대하제약이 좀 상승세였고요. 국가에서 호텔 관광 산업을 육성을 한다고 해서 여행주가 좀 강하게 치고 나왔는데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을 게임주가 NC소프트를 대장으로 해서 이제 조금 밑에서 치고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약주와 여행주, 게임주 등이 좀 반등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했더라면 약간의 수익은 나온 장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여행주, 그다음에 제약주, 그다음에 게임주를 보면
대부분이 놀자주인데요. 네. 놀러 갔다 와서 조금 피곤하면 피로회복제도 먹을 수 있는 게 제약주일 수 있고. 그렇죠. 굳이 만들어 간다라면. 네네.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셨나요? 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주시장에 큰 그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놀고 먹는 주시라도 가야지. 네네. 이런 주시라도 자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명덕 멘토를 통해서요. 역시나 이주남이죠. 이주남. 네. 이장님이시면서 이주남이 2,000개의 주식을 점검하시는 분인데요. 여행주, 그 다음에 놀자주에 관련된 게임주, 제약주 같은 게 추가 상승 가능하다. 자,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청한 멘토와 앞에서 살짝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파생시장을 상당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요. 자, 시장 멘토 오늘장 파생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되었나요? 글쎄요, 참, 앞으로 큰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여러분들한테 증권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요. 증권 하지 마십시오. 증권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왜요? 이런 시장이 이제 계속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깡통 한번 차면은 새로운 분들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구가 이제 급격히 주는 이제 그 투자를 주로 이제 증권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30대 초반입니다. 근데 30대 초반이 우리나라 아다시피 인구 항아리형이거든요. 네. 인구 항아리형이라서 인구가 지금 급격히 주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규가 안 나와요. 신규가 안 나오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좀 6년 8개월 7년 만에 거래량이 최저인데 물론 그걸 약간 탈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주식 거래량은 계속 저는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장에서 예. 파생시장 흐름을 좀 상세하게 짚어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이쪽으로는 또 프로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파생 상품을 보시면 이제 첫째 이제 기관들이 너무 악질적으로 합니다. 얼마나 악질적으로 하냐면 언뜻 보면 지금 그 파생 보면 이제 외국인이 1조 보통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개인들은 계속 매일 당하는 그런 구조인데 언뜻 보면은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1875포인트.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파생 상품의 평균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파생 상품의 평균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요. 파생 상품의 평균 가격이 여러분 244 정도 됩니다. 파생 상품의 평균 가격이 244 되면 언뜻 보면 기관은 돈 먹고 다른 사람은 지금 그럼 244면 오늘 파생 상품이 244.45거든요. 빠져도. 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외국인이 팔았던 외국인이 손해나고 샀던 기관과 개인이 돈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기관들이 한 7천억에서 1조 갖고 어떻게 했냐면요. 파생 상품이 빠지면 바로 삽니다. 5, 6천억. 어제 같은 경우요. 예, 그렇죠. 산 다음에 오르죠. 오르면 그 이튿날 어떻게 자기들 팔 때는 프로그램 매수를 어떻게 동시다발 어제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매수를 3분 만에 3천억을 집어넣어버려요. 네, 유발시켰죠. 예, 3천억 어떻게 하냐면 기계를 그냥 땅 치면 동시다발로 200개 종목을 사버립니다. 사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선물을 거기 갖다 퍼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들하고 이제 개인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앞잡이밖에 안 돼요. 외국인들은 내가 볼 때는 그 기관들이 조정하면서 개인 돈을 계속 빼먹는데 물론 이 방법을 취하다가 이제 지난 6월 말에 기관들이 당했습니다. 기관들이 6월 당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이 계속인데 제가 볼 때 개인들도 먹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 파생상품도 여러분들 참조만 하시고 확실한 이제 자기 능력이 없다. 그만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신창환 멘토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적으로는 파생시장과 주식시장의 괴율이 많이 커지면서 파생시장의 영향력이 좀 커지는 장세로 좀 판단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수익 나는 것도 관심이 없고요. 손실 나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우리만 수익 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들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 전혀 없다라는 거, 우리를 함부로 논하지 말고 장난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장 네. 점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앤토크요. 본격적으로 주식 승천 시즌2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웹도덕 현상인데요. 오늘도 외국인 중심으로 파생시장에 강한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부진했었습니다. 웹도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증시, 파생시장과 더불어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민연금이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에 9조 원을 쏟아붓기로 하면서 국내 증시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꼭 짚어봐야 할 업종과 향후 전망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초견이냐 광견이냐 물어보신다라면 광견 아닙니까? 광견? 그렇죠. 네. 네. 아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지난 7월 옵션 만기 때도 수익 크게 내주는 거를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의 잔치만 했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 공격적으로 잡으니까 못 가게끔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네. 자, 신청하면 또 오늘 장 점검했을 때 살짝 언급을 하시면서 이 웹도덕 현상에 대해서 짚어주셨거든요. 네. 주식시장보다는 선물시장의 변동성이 시장을 지배하는 현상. 예. 좀 추가적으로 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글쎄요, 오늘 우리 작가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파생시장은 코카스 파니엘 이제 놀이터. 코카스 파니엘이 여러분 아래 애완견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다용도고 네. 까불까불거리는. 그렇죠. 겁니다. 예. 사실 근데 저는 이 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신한 개를 좋아하지. 네. 작은 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몇 그릇 안 나와요, 잡아봐야. 그래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초복 때 어떻게 예, 한 그릇 했습니다. 그러셨고요. 어쩐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손님이 네. 개 목하고 다리 하나를 박스에 보냈어요, 생거를. 저희 집에서 된장풀과 삶아가 혼자 참 분위기 좋은 거여서 또 그거를 또 알려주세요. 일단 화장실장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웹도덕 현상이 이제 주객전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객전도가 왜 바뀌었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선물 옵션 만기인 날 그날 아침에 주식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울분을. 왜 토했냐면요. 외국인 그 사이 이제 선물을 못 올리고 선물을 일부러 안 올리게 계속 눌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특히 기관이 눌려가지고 그 사이 이제 개인들이 주가가 주식은 100포인트 떴으면 선물이 보통 한 20 정도 떠야 됩니다. 그럼 선물이 230에서 250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지수가 1900 보통 1900포인트 같으면 선물이 보통 250 전후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보시면 오늘 1875포인트 같으면 200, 선물이 240 한 6이나 7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업다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선물 5분 옵션 만기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거의 2달 동안 했습니다. 기관들이. 2달을 하니까 개인들이 선물하는 사람이 질려버린 거예요. 깡통나고. 질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돈들이 전부 어디로 갔느냐. 물론 다른 증권 방송이 다 그랬습니다. 옵션으로 갔어요. 옵션으로 가는데 그 옵션 타임에 가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요. 개인들이 전부 아래쪽으로 돈을 다 걸었습니다. 왜? 빠진다고 전부 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만기날 선물을 6포인트 올리면서 옵션을 평균 16배짜리로 개인들을 덤태기로 시작했습니다. 고도를 치면 흔들고 쓰리고의 피박에 막 다른 해가지고 개인을 죽여버려가지고 무려 2,400억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자기네들만 돈을 번 거예요? 예. 이리 와. 그래서 2,400억을 날렸는데 이런 게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주식 한번 보십시오. 코스피 뜰 때 삼성전자만 떼야 안 떼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내가 코스닥 가지 말았겠죠. 코스닥 시가총액 종목 갔다가 여러분 코스닥 7개월 떼었다 가지고 열흘 만에 본전 다 깡통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물이었거든요. 선물회가 여러분들 완전 미국 뜨는 날 빼가지고 다운식이고 마지막에 옵션으로 코너 몰아가 여러분은 완전 깡통채였습니다. 그 앞에 뭐 있었습니까? ELW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요. 이제는 개인들을 잡아먹으려고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분한 공부가 되면서 하는 거 외에는 하지 마세요. 저 진짜입니다. 투자 안 하는 게 제일 속상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식선전 전문가들 다 잘합니다. 이거 수익률 보면 모르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쉬십시오. 쉬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요. 개인 투자자가 모든 시장에서 계속해서 위험성이 도래되면서 손실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좀 어떻게 한번 뭉칠까요? 그러니까요. 주식 승천에 좀 모아보세요. 시청자분들하고 진짜 뭉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 하나 잡아다가 한 놈만 패집니다.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신청한 멘토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저희 방송 중에 벤버네키 의장의 증언 때문에 또 오늘장 국내 시장이 좀 들썩거리는 게 아닌가 굉장히 투자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최근 6거래 만에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 요즘에 현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투기적인 성향이 보이는데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장세를 보면 저는 이제 주식 매매를 많이 하는데요. 주식이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좀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속도가 너무 빠른데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먹고 튀어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상승 포인트든 하락이든 너무 많은 큰 꿈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깡통책이 참 쉬운 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수익을 조금 내고 현금을 챙긴다. 그런 자세를 해야만이 살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서울경제TV 멘토를 만나야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공지를 못하고 제가 오늘 장중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하루 종일 진행을 좀 했었는데 많은 분들과 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좀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네. 두 분도 좀 시간이 되실 때는 공개 방송 많이 진행해 줍니다. 자, 신청하면 또. 예. 이 웹도덕 현상에 그나마 빠져나갈 수 있는 시장이 유일하게 지금 개인 투자가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 있죠. 코스닥 시장이거든요. 예. 코스닥으로 갈까요, 그럼? 예, 코스닥으로 저는 이제 코스닥 시장,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코스닥 하면 테마주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이 코스닥 업종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코스닥을 가실 때 이제 대형주로 가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로 가라. 여러분 지수가 오른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오르거든요. 코스닥 종목이 이번에 이제 오를 때에 비해서 내릴 때 대형주가 내릴 때는 대형주가 안 빠졌으면 덜 빠졌어요. 아, 네. 그럼 이번 반등할 때는 또 뭐냐면 여러분 갖고 있는 건 안 빠졌어. 내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자, 신용 한번 보세요. 여기 신용 보시면 신용이 4조 한 5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이 신용 저번에 어떻게 해요? 4조 2천원 깨져가지고 신용 5천원, 3천원 늘어났거든. 뭡니까? 코스피에 신용 안 늘어납니다. 코스닥에서 신용 늘어나거든요. 답이 나와요. 뭡니까? 코스닥은 신용 4조 5천원 넘어가면요. 거의 당땡땡땡이에요. 이거는 불문율입니다. 이게 아마 한 7년 동안. 코스닥이 신용이 4조 5천원 넘어가면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또 깡통차입니다. 밤에 울면서 술 먹고 절대 전화하지 마시고. 코스닥 고점 팠어요. 좋은 말 할 때. 그러면 이제 웹도덕 현상에 피해갈 수 있는 코스닥 시장마저도 개인들의 신용비 자체 금액적인 부분은 4조 5천억대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여러분들의 이 신용의 투매를 유발시켜서 손절컷, 즉 신용비율 담보 부족으로 부분에서 시장에서 억지성으로 매도에 유발할 수 있으니까 신청한 멘토는 들어가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최명선 멘토 저는 이제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좀 우량한 종목으로 저는 이제 코스닥보다는 지금 거래소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요, 잠깐만요. 네. 웹도덕 현상에서 흔들리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시장에 피해가 없는 코스닥보다는 네.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즐기는 곳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자. 네, 거래소가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 도표를 좀 그림을 보시면 이거 한국가스공사가 있는데요. 이 종목이 제가 2주 전에 추천했는데 지금 약 1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도 올라왔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종목을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보면 2,000 종목 중에서 많이 하락하고 있어도 그 중에 50 종목, 100 종목은 좋은 종목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종목을 거래소나 아니면 코스닥 우량주를 사서 짧게 5% 정도에서 1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면 충분히 개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만 부리지 말고 거래소에서 좋은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짧게 먹고 나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또 이렇게 웹도덕 현상이 심해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 변동성의 도깨비 장세가 지속될 때는 우리가 투자자들의 승부를 보아서 수익을 크게 챙기려면 어떤 매매 스킬이나 또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명절 때 보시면 이제 손 위와 이제 손 아래와 노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손 위하고 놀면 이제 우리 까놓고 하면 명절 고돌이를 안 칩니까? 네네. 손익하고 놀면 고돌이를 뺏겨도 푸근합니다. 왜? 끝날 때 차비하라고 돈 주니까. 그렇죠. 네네네. 근데 손아래하고 치면 뺏기면 남은 돈 따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요. 큰 거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주로 흐트리는 사람이 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맞아요. 예. 네. 비싼 주식에서 놀아야 됩니다. 비싼 주식에서.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매매를 많이 하면 안 된다. 저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단무지 정신이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매매하지 마십시오. 특히 매매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식이 상승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상승하는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논스톱으로 가는 경향이 쭉 뻗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 경향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단형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계단, 사각 계단형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격계단형 가는 계단인데 지금 주가가 보시면 격계단형으로 갑니다. 격계단형. 이게 뭐냐면 나쁘게나 페널티형 가는데요. 이 페널티형이 여러분을 계속 죽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매를 하면요. 우리가 보통 말하 전고점을 경신해가 추격 매수하면 물려들어가는 그런 장이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턱하니 매매하지 마십시오. 사놓고 때려치우세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하시려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사놓고 매매 안 하는 게 최고 좋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웹도덕 현상이 좀 마무리되고 진정되는 시기나 또는 이제 정말 주식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우리 시장 멘토가 잘 알려주실 거죠? 웹도덕 현상은 제가 볼 때 앞으로 5년 동안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계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상만 아니고 일본하고 미국 그 선진국에서도 계속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이 직접 투자를 우리나라만큼 많이 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직접 투자를 해도 돈 먹는 사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선진국은 직접 투자가 30% 이하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웹도덕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웹도덕 현상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있을 일이다. 저는 그래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종목을 가지고 트레이딩, 즉 매매를 잡아내기가 그렇게 쉬운 장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주식만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과 선물과 옵션 시장, 즉 파생 시장에 대한 생리 자체가 잘 익숙지 못하다 보니까 분석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 웹도덕 현상이 신창원 멘토의 전략과 같이 5년 동안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전략과 종목의 발굴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웹도덕 현상을 그냥 관가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기관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음 이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드디어 국내 시장의 국민연금이 9조 원가량을 매수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죠. 네, 벌써부터 꿈틀대는 업종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수급 부재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증시가 이 연기금의 지원 총알을 받아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분 어디 갔어요? 아직 또 저기 대기 안 돼 있어요? 네? 아이러브 연기금 어디 있어요? 아이러브 네. 연기금. 오늘 퇴근하셨다고요? 호흡 방송 하시고? 그 대기를 시켜놨어야지, 참. 이따가 무료 공개 방송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요? 네, 정재영 멘토?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 정말 들어오는지 아이러브 연기금 맞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연기금, 기관의 역할 상당히 중요하고, 시장에서 이제 투신, 증권, 연기금 중에서 그나마 자산이 가장 많이 있고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부분은 연기금입니다. 그쵸. 구조금의 집행을 한다는 거. 제가 이 웹도덕 현상에서 이 비중이 확대되는 것들,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네. 신창원 멘토. 예. 글쎄요, 제가 웹도덕 그 연기금의 이제 물린 종목을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일까요? 이제 연기금, 외국인이 제일 많이 물린 게 통신주입니다. SK텔레콤이고요. SK텔레콤이고. 연기금이 제일 많이 물리는 게 트로이카 종목이거든요. 트로이카가 연기금이 이제 트로이카가 제일 많이 물렸고 두 번째 물린 게 화학주 이제 제일 많이 물렸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이제 수익 구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저번에 이제 미국 펀드 회사에서 우리나라 한 8조 정도 팔았는 그 부분을 이제 매물이 이제 많이 쏟아지니까 우리나라 거래량 적은 데서 이제 안 넘어지니까 물량을 줄여가지고 이제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시장에 별로 이게 영향 없습니다. 왜 영향이 없느냐면요. 네네, 영향이 없다. 예. 네. 기관이 아닙니다. 기관 또 야박국군이에요. 왜 기관이 야박국군이냐면요. 자, 화면 한번 비춰주세요. 최근에 약세장의 최고 수익률이 호텔 신라입니다. 네. 호텔 신라 보면요. 이 한번 보세요. 오늘 나올 걸 어떻게 알고 여기 한번 보세요. 한번 봅시다. 호텔 신라를 이거 보통 사는 주식이 아닙니다. 이 보통 호텔 신라 잘 삽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호텔 신라 잘 삽니까? 안 삽니까? 김정민 멘토님 우리가 이게 일반인들이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호텔 신라를 그냥 자주만 갑니다. 예, 호텔 신라를 잘 사는데 이 호텔 신라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뭘 느끼냐면요. 제일 바닥 때 나왔습니다. 드디어 예. 신용비율을 이용한 매매법. 제일 바닥 때 신용을 꼭대기 사가지고요. 제일 꼭지에 요랩합니다. 지금 소문내가 이게 일반인들 사거든요. 지금 이게 언더슈팅이에요. 이거 악질이거든요. 오버슈팅. 예, 이거 보면 전형적으로 이 관광 상품 집에 가면 쳐보세요. 네. 이거 오늘 꼭지입니다. 꼭지. 이거 다 해먹거든요. 그 결론은
이때 뭐냐, 또 기관이 샀어요. 그러면 기관이 사면서 정보를 다 유출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차 거품 묻는데 대형, 그래, 우리요, 주식시장이 평등하다. 절대 평등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금이, 여러분이 연기금 어떤 종목이 산다. 그 종목 팔아야 됩니다. 그 종목 팔아도 여러분 내가 좀 나는 연기금 종목 사겠다 하는 분들은 네. 은행증권건설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왜 연기금이 유일하게 물린 업종이고 화학이거든요. 네. 그 종목을 혹시 분배가 사면 조금 움직일까? 나머지는 연기금요. 여러분 눈 뺄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믿지 마시고 다 사기꾼입니다. 다 사기꾼입니다. 연기금 월급만 많이 타는데 그 우리 돈 다 세니까 더 사기꾼이니까 연기금 앞으로 집어들어가면 집도 주지 마십시오. 그 사기꾼입니다 전부. 네, 알겠습니다. 네. 정재현 멘토 지금 생방송보다 갑자기 스튜디오 오시면 안 돼요? 네. 출연 시간 안 되니까. 네. 네. 다음에 한번 신청한 멘토하고 이 아이러브 연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최명석 멘토. 네. 연기금이 9조 원을 투입한답니다. 네. 국내 시장에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까요? 네, 그림을 좀 잠시 보시면요. 오늘 연기금이 1,406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매일 이제 전원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매일 체크하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거의 연기금이 산 적이 없었어요. 보통 많이 사야 200억, 150억 샀는데 오늘 처음으로 1,400억을 좀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기관에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데요. 연기금에서 9조 원이 들어와야 우리 개인들이 물린 종목이 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9조가 들어오는데 한 약 90조 정도는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빨리 좀 제 역할을 해야 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우체국 자금, 우정국 자금이 다 빠져나갔는데요. 아, 그래요? 예, 0.3% 국세를 적용한다고 해서 다 빠져나가 버렸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이 너무 설치니까 네. 연기금이 됐든 우체국 자금이 됐든 좀 이게 좀 국가 기관에 좀 이렇게 좀 밀어줘서 좀 네. 개인을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시장에 좀 활력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금이 물론 어찌 됐든 구조가 들어오면은 조금 시장에 활력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명석 멘토, 우리 이장님인데요. 신청한 멘토는 이제 연기금 자체에 자금이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네. 시장에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했지만 네. 지금 최명석 멘토의 얘기를 들어보면 영향이 상당히 커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어느 종목 또는 어느 업종 쪽으로 집중이 될까요? 네, 연기금도 이제 수익률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나라 대장주인 삼성전자라든가 그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라든가 실적 위주로 좋은 종목을 골라서 연기금이 들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따라가도 될까요? 따라가도 되죠. 이제 연기금이 이제 들어오니까 과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경험이 있는데. 네, 그렇죠. 저도 한 4개월 동안 너무 질렸어요. 아무리 차트를 돌려도 네. 너무 시장도 죽었고 종목도 죽었는데 지금 밑에서 살금살금 살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호흡기 달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예, 많은데 지금 거래소나 코스닥 보면 거의 10%에서 20% 정도 종목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과감한 배팅을 좀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있네. 결국은 그 부분에서 이제 살아있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종목군들 쪽으로 이제 매기를 집중하면서 따라가도 된다. 양봉에 좀 따라가서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 최명석 멘토의 얘기를 좀 들었고요. 특히나 네. 낙폭과대 쪽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신청한 멘토 없거든요. 글쎄요, 저는 안전하서나 삼성전자 사랑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자산의 30%에서 40% 정도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볼 때 트로이카가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주식 자체가 이제 우라가니 군이요 사계절 보면요 트로이카 주식이 기본적으로 움직여야 사람들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트로이카 주식이 이제 크게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이 가장 마이너스 된 부분이 통신하고 이제 화학하고 이제 트로이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증권건설 요런 주식은 양념으로 조금 사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신창한 멘토 같은 경우는요. 아이러브 삼성전자이지 않나 싶은데요. 아마 네. 신창한 멘토의 전략대로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함께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방긋 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장 이슈앤토크 여기서 마무리 져보고요. 오늘도 미스김이 출동했다고 하는데 이 시장이 사실 오늘 이슈앤토크의 내용을 보면 투자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나 조금 갈증나는 부분에서 물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가 엿봤던 것 같아요. 네. 미스김이 오늘 출동했던 내용들이 좀 그런 부분 아니었나요? 그렇죠.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시장 자체가 시장 출발과 조금 지루하게 갔었는데요. 어떤 와글와글 증시 뒷담화 내용이 있었죠, 혜선 씨?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정권 출범 초기마다 대기업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요, 구조조정을 하거나 혹은 세무조사에 시달리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기업들이 세무조사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CJ에 이어서 이번엔 롯데인데요. 이 세무조사에 재계도 자불안석, 증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김없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나오는 현상이 학습역학처럼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CJ그룹에 의해서 이제 롯데그룹 쪽으로 도대체 이 대기업 위주의 세무조사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꼭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신창원 멘토.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까? 표면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보복성 세무조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CJ인데요. CJ는 뭐 여러분 아다시피 대대로 좀 대그룹 치고 여러분 그 미국의 버버리 힐즈라든지 비싼데 이제 뭐 그 미국이 보통 우리가 아는 서부보다 실제로 북부 쪽에 가보면요. 그 진짜 살기 좋은 데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그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카고 중심에 있는 허리지 같은 데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비싼 집들은 전부 한국 사람 겁니다. 엄청난 한국 사람 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그걸 산지 모르겠어요. 그 보면 그 사람들이 집을 그걸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대그룹이 자금 횡령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잡겠다 이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CJ그룹이나 특히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보복성 세무조사가 좀 있지 않나. 특히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뭡니까 활주로 각도까지 옮기면서 이제 그 허가를 내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부가 기관 이제 어느 정부든지 길들이기를 이제 대그룹을 길들이기 하지 않으면 이제 대그룹을 길을 안 들이면 굉장히 이게 이제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거든요. 실제로 정치보다는 기업을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을 한번 잡는 건데 대표적으로 기업을 제일 잘 잡은 사람이 누구지 압니까? 누구죠? 예. 본인은 28만 원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분은 돈을 챙기면서 잘 잡았어요. 그래서 있는데 그 후에 이제 모든 기업들이 타협적으로 할 때마다 기업들이 간을 봤어요. 입안자들을 간을 봤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알고 이제 푸른 기와에 사는 누님께서 이번에 이제 기업들 잡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이 기업 잡는 거는 지속적으로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그룹들 조심하세요. 반 죽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투명성 껍데기는 투명성 세무조사인데 제가 볼 때는 보복성 세무조사고 길들이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 이제 정권 출범되고 늘 나타나는 것은 과거 정권에 대해서 특혜를 받았던 부분을 이제 보복성을 만든다. 그러니까 제2롯데월드 부분 때문에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이번에 들어간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것도 그리고 푸른 누님 사시는 누님 스타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임기 말까지 네. 세무조사는 계속 꼼꼼하고 구석구석 촉촉하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기업들 많이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 뒷담화 내용 중에 왜 대기업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권 자체에서 길들이기냐 아니면 때리기냐라는 데 좀 민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왜 다뤄야 되는지 아시죠? 주가에 반영이 될 것 때문에 걱정하거든요. 자, 오늘 결국 롯데그룹 같은 거 살짝 반영이 됐어요. 차트다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CJ그룹, SK그룹, 하나그룹, 우리나라 10대 기업 총수님들이 다 들어가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세무조사를 받고 또 뭐 구속되고 하는데 대기업들이 이제 일단 그 회사가 좀 투명해야 되고요. 세금도 좀 국가에 잘 내셔야 되고 또 가장 제가 이제 우리나라 중산층에서 또 중간 정도 나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볼 때 대기업들이 좀 사회봉사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어떤 아까 보니까 6,200억 비자금 챙겨놓고 회에 수조씩 빼돌리는데 이렇게 보면 불우유토끼라든가 장학금이나 내주는 그런 대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있어도 네. 조금씩 찔끔씩 이렇게 생색내기인데 그런 부분을 좀 사회 봉사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아까 CJ그룹 그 회장님이 6,200억 비자금 조성했는데 한 3,000억만 딱 그 사회에다 내놓으시면 국민을 이해를 한다니까요. 제가 또 높은 사람이라면 구속 안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요, 원래 법정에 가면 다 1조씩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좀 네. 1조 말고 한 시장에 정말 인정을 하시고 그 큰 그룹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생겼다면요. 통 크게 한 10조 정도 네. 저희 서울경제와
팀 중에서도 주식 승천에다 다 기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외국인과 기관의 승부수를 띄우러 가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요. 네. 주가에는 네. 일단 CJ그룹은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일단은 다시 먼저 문매를 맞고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걱정입니다. 다른 대그룹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치고 빠지기 선수라 네. 일단 롯데그룹이 조금 내리고 있는데 롯데 하이마트 한 종목 빼놓고는 좀 다른 건 내리고 있어요. 네. 한 5% 10% 빠진 것 같은데 일단 빨리 판 다음에 네. 분명히 그 CJ그룹도 한 30%에서 40% 다 빠졌어요. 네. 그다음에 올라오는데 일단 좀 선수들 같으면 손이 빠르신 분은 일단 팔았다가 롯데그룹이 뭐 세무조사를 한 다음에 또 뭐 구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피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 몇 달 떠들어버리면 당연히 네. 있겠죠. 그래요. 그 말 많고 탈이 많으면요. 소문이 너무 많으면 불이 날 수 있으니까 그 불이 좀 소강될 때까지는 좀 대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빨리 매도 부분을 해야 되고 신차하면 또 예.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죠? 글쎄요. 저는 뭐 워낙 이 롯데그룹 안 좋아합니다. 저는 욕도 했지만 롯데 뭐 나는 그 집안 사정이 복잡한 집구석을 하고는 이야기하기 싫은 집안에서 롯데그룹 자체를 안 맞습니다. 네. 안 맞으니까 뭐 있는 분은 우리 최명석 멘토 말을 따르니 좋을 것 같고요. 또 CJ그룹이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제조업이면서 제조업 공장을 한 개도 안 갖고 있고 네. 보통 하청주는 회사가 CJ거든요. 그래서 CJ그룹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CJ 뭐 이 회장 또 얼굴 관상이 또 홍금노같이 생겨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그룹 자체가 저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두 그룹 다가 리스크는 없으면서 현찰 장사하는 그런 회사라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식은 많이 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낙폭과하듯 저는 매수해도 되는 시점입니다. 왜 이 회사들이 워낙 퍼라든지 EP에서 저평가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네. 양념적으로 좀 사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네. 많이 만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롯데그룹주 그다음에 CJ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두 분 다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네. 롯데그룹과 CJ그룹이 어쩌면 우리 신차원 멘토님 싫어하시는 것처럼 그 두 그룹도 신차원 멘토를 싫어할 수 있어요. 아시죠? 싫어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해줬던 신차원 멘토의 의견은요.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고지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일단 어찌 됐건 추가적인 강수를 대기업 쪽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의 영향력은 두 분 다 있을 것이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좀 도망가고 다시 안정화될 때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게 정부 쪽과 연결고리가 있는 미스금이 출동했다면서요? 오늘 무슨 정부 부처 갔다 왔어요? 네. 제가 좀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화면부터 오실까요? 국내 관광산업은요,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관광 수지 적자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칼을 뽑아 들었는데요. 바로 호텔 부가세 환급. 이 외국인의 호텔 숙박비 부가가치세를 사후 출국할 때 환급해주는 조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도대체 어느 나라 세금법인가요? 우리나라 세금법으로 만든데요. 네. 네. 이건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나 현 정부,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세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재정 부분에 좀 위험이 도래될 수 있는데요. 네. 과거 정권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래되고 있던 부분인데요. 부가세 환급으로 500억대 부분의 세수 감소 우려를 분명히 표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네. 하는데 과연? 글쎄요. 네. 굳이 이 큰 좋은 비용을 환급을 시킨다? 신차원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우리나라 체제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체제비가 세계 100대 관광국, 이제 큰 도시 중에 우리나라가 한 50등 전후입니다. 아, 네네. 예, 우리나라가 하루에 이제 체제비가 여러분 아다시피 한 7만 원 정도 되는데요. 글쎄,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이제 앞돌 빼가 뒷돌 막자 하는 짓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 깎아주는 대신 여행업계에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여행국이면서 가장 우리나라 그러니까 GDP의 영향에 가장 적게 차지하는 비용이 서비스업이거든요. 네. 서비스업이 원래 이제 원래 우리나라가 그 사이 이제 드라이브를 먹었습니까? 건설업에서 이제 실업률을 많이 커버해야 돼. 건설업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지방, 우리나라 초원길까지 다 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이제 서비스업에서 이제 실업률을 줄여보자고 하는 드라이브 정책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굳이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래서 왜 그러냐면요. 여기 지금 제일 비싼 데가, 이제 두 번째 비싼 데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비싼 도쿄입니다. 도쿄가 우리가 지금 한 330불이고 도쿄가 500불인데 우리에 비해서 한 20만 원 정도 높아요. 근데 실제로 도쿄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 도쿄 가보시면 이 호텔 자체가 베드 캡슐 호텔부터 비싼 호텔까지 층층이, 옥구랑 호텔 층층이 있거든요. 그 반면에 우리나라 주식은 기본적으로 모텔 자체가 6만 원이에요. 6텔. 그것도 모텔도 아침부터 일찍 들어가면 방 안 줍니다. 아, 그래요? 그거 왜 안 줍니까? 몰라요, 전. 당황하셨죠? 시청자 여러분. 네, 당황하셨을 겁니다. 예. 안 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거는 특급 호텔 자는 기준이다. 1급 호텔 이상 자는 기준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1급 호텔 자고 국적기 타는 그런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네. 안 깎아줘도 됩니다. 왜 깎아줍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거 당황할 일이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쓸데없는 이야기가 안 돼. 제가 볼 때는 깎아주는 대신 여행사나 호텔 업계에서 분명히 너가 그만큼 혜택을 줬으니까 압력을 주면서 아마 실업률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네. 앞돌 빼가 뒷돌 막는 그런 눈 감고 양식이다 이렇게 보면 물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홍콩이라든지 특히 마카오 같은 데는 호텔 하는 걸 공항에 내면 돌려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관광 대국들이 그런 게 많은데 솔직히 그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이것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우리나라의 입국 자체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신창원 멘토 같은 경우는 뒷돌로 앞돌 메꾸는 식의 좀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네. 근데 최명대 또 하지만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이 내용이 언급이 되면서 네. 내면서 여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방긋 웃었거든요. 네네. 이거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느끼신 겁니까? 네, 오늘 하나투어, 모두투어 종목이 상승했는데요. 물론 조금이라도 10%를 깎아준다면 기분은 좋겠죠. 네.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태국을 갔는데요.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데 태국의 공항을 갔는데 그 나라의 모든 문화를 팔고 있는 거예요. 부채춤이라든가 코끼리 쇼라든가 여러 가지 한 5가지 문화 쇼를 상품으로 팔고 있었고 또 태국 고궁에 갔는데 엄청난 이렇게 상품이 많이 진열되어 있고 태국 나라에서 만드는 물건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고 참 사기도 편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복궁 가면요. 이거 완전 전시행정입니다. 그러니까 경복궁 가면 그냥 딸랑 경복궁이다 하고 저도 참 당황해요. 가봐서 볼 게 없어요. 그냥 보고 나오는데 태국 같은 데는 고궁을 가나 바닷가를 가나 놓을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와서 한강 가면은 솔직히 오리배인가? 그것밖에 없는데, 네. 태국 가면은 정말 놀 수 있는 수상스키부터 낙하산부터 한 1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네. 10년 전에 갔는데 그렇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촉진시키는 건 좋은데, 대부분 이제 인프라 구성을 많이 해주시고, 물론 이렇게 10% 깎아준다면 기분 좋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빨리 관광산업을 빨리 촉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명상 멘토 네. 오늘 좀 카지노주라든가 관광 관련된 여행주 네. 이런 것들 추가 반등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반짝입니까? 반짝일 겁니다. 왜냐면 요즘은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한 이틀, 3일을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겠네요.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앞에서 여러분 들었죠. 대기업한테는 본격적인 세무조사로 세수를 걷어들이고 네. 굳이 환급해주지 않아도 되는 세수를 또 환급해줍니다. 그 공백이 있는데요. 거래세 양도소득세 도입, 그 다음에 파생시장의 거래세 도입까지 엮어보면 이거 세금을 계속 걷어들여야 하는 형태에서 환급을 해준다? 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 정부의 정책이요. 그렇죠. 신청하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럼 거래세는 왜 도입하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없어야 될 박사 논문이 2개가 있습니다. 학위 논문이.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정치학 박사가 없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아다시피 신학 박사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봅니다. 저는 여러분 왜냐 정치학 박사는요. 정치학 박사 따신 분들이 이 언어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이 그로마능인 같은 언어를 해요. 그로마능인. 머리 이래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나는 국무총리 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국무총리를 은퇴하면은 목젖 자체를 수술을 해야 됩니다. 말을 못하게. 국무총리 하고 난 사람들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밖에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CNTV가 시청률이 좀 점점 좋아지는 거는 여의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시청률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여의도 많이 나오는 텔레비도 시청률 다 떨어져요. 비코즈 왜냐하면 네네. BC의 US2 이합 강력 부정사입니다. 네네. 영문학과 나오셨죠? 네네. 당황하셨죠? 아, 그러니까요. 네. 예. 오늘은 어루 계시네요. 당황하셨죠? 당황하셨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요, 증권, 자, 그러면 증권 거래세가 있으면, 유일한 세금 중에 마이너스 되고 세금 내는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증권하고 수수료. 벌금하고. 그렇죠. 벌금. 네. 벌금은 마이너스예요. 당시 더 때려요. 네. 그러면 우리가 범법자입니까? 증권 거래하는 게. 그렇죠. 조국이 인정한, 전 글로벌이 인정하고 자유진영이 다 인정한 주식 공식 도박인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증권거래소를 한다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은요, 앞으로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다음 선거 때부터 이래 해가지고 누구누구는 악질이다 계속 데모할 거고, 나는 그거 딱 있으면 모든 업무를 두고 단식 투쟁을 할 겁니다. 저는. 저 진짜예요. 저 선포했는 거 아시죠? 네. 다음 선거 총선 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양쪽 다 제가 원서 낼 겁니다. 전국구 정권인 대표로 낼 겁니다. 네. 떨어질 걸 알면서도 냅니다. 네. 왜? 우리가 세금 제일 많이 내고 서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증권인들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믿습니까? 네, 맞아요. 박수. 네. 진짜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신학 박사입니다. 네. 왜? 좋은 사람들이 신학 박사가 왜? 신학 박사는 박사 자체가 없어요. 철학 박사는 박사지. 그 전부 가짜 박사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도 그쪽 종교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자기 행동을 해야 돼요. 뭐냐? 정치는 정치, 종교인은 정치. 종교인은 뭡니까? 소금에 빚을 내야 되거든요. 소금 빚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많이 생길수록 어떻게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기는,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치인들도 바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 좀 그만 괴롭히세요. 우리나라 정치가 글로벌 정치하고 영 벌어진 거는 여의도 때문에 그렇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관광 부가세는 환급 안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환급해줘야 돼.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믿습니까? 지금까지 예? 시장에서 보면 이 관광세 부분에서 나오는 거는 여태 걷어들였던 세수란 말이에요. 그걸 왜 환급을 해주고 정작 우리 주식 양도소득대로 확대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네. 그러면 손해를 보면 세금을 못 내게 해주시든가 정말 그건 필요한 거. 최영선 멘토 어떠십니까? 저도 손해 본 사람한테는 0.3% 가져간다는 너무 큰 네. 세금이거든요. 더 올린대요. 지금 옵션 승수제 도입한 이유가 그 꼼수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 더 거두려고. 네, 저는 손실 난 사람한테는 절대 이렇게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고 수익 난 사람한테는 조금만 좀 걷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증시 입당을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는데 분명한 결론은 이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가지고 세수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식 투자자 시청자분들과 저 이하의 우리 멘토분들이 여러분들과 열심히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나은 삶과 좀 더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의 습관을 가지고 시장의 미래를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투기 세력으로만 잡아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만드는 게 안 되겠죠. 네. 한국 들어오려는 외국인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말 국내 국민들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씁쓸한 증시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앞에서 이슈앤 토크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도래했었어요. 기관적 플레이가 좀 많이 들어오기를, 매수 유입되기를 확대하기를 기대했었고요. 하지만 증시 뒷담화 부분에서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큰 주제들을 살펴봤으니까요. 내일장 승천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의 꽂힌 코너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멘토분이 어떤 승천주를 가졌는지 혜선 씨 소개시켜 주시죠.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신창한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는요, 현재 포트 관리를 좀 더 하신 후에 신규 편입 종목 가지고 오신다고 하고요. 최명석 멘토입니다. 두산중공업 가져오셨네요. 발전, 건설, 에너지까지 못하는 게 없는 만능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하, 우리 최명석 멘토가 역시나 이주남, 이장님답게 종목을 또다시 한번 이제 승천주로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즘 그 삼성중공업이
삼성중공업이 그 필두로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네. 현대중공업 등 좋습니다. 근데 두산중공업이 지금 안 가고 있는데 가는 자리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발전 설비 및 담수, 수처리,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엔지니어링 시운전까지 일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 발전 및 담수 시장에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 TV 선전 보면 아시죠?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고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물로 만들고 또 전 세계 1위죠? 담수화에서. 예. 보면은 또 세계 불빛,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간 곳에 또 전기를 넣어주고 아주 좋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빛내는 그 그룹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포트에 5종목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안 가지고 기존 종목만 관리하려다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한 종목이라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2분기 예상 실적이 상해 전망하고요. 미국 건설 주택 경기 회복 및 자회사 밥개시 실적이 호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매수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가는요. 현재 왜 이렇게 급하세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이제 무거웠지만 네. 시장이 좀 반등해 오면서 같이 네. 올라왔거든요. 네. 두산중공업의 색깔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중공업, 조선 쪽에 쏠려 있지 않고 네. 해양 플랜트 쪽으로 좀 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담수화 세계 1위, 수처리 부분도 1위 강점이 네. 있어요. 인프라 구축 쪽으로도 좀 좋은 것 같은데, 하반기에 중공업 섹터와 함께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종목 장세로 자기의 색깔로 가는 겁니까? 최명섭 두산중공업. 저는 같이 간다고 봅니다. 네. 같이 가는데 네. 이제 그 두산중공업이 지금까지 안 갔거든요.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갈 때도 있고 저는 두 가지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왜요? 같이 가는 가는데 네. 두산중공업이 아직 안 갔고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평균 9만 원대에서 놀았던 주가가 지금 4만 3천 원 딱 반토막이 났어요. 네. 보시면 도표 보시면 그래서 우량주는 반토막이 나면 기술적인 반등으로 한 20-30%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개별적인 종목이 되든 아니면 현재 그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치고 가니까 같은 섹터로도 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치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2분기 실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요, 특히나 이제 두산그룹주에다 그동안 두산그룹주 발목을 잡았던 게 네. 아무래도 자회사, 미국의 자회사인 바켓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미국의 실적 시즌 부분을 보면 네. 바켓도 실적이 호전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바켓의 발목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화답을 해줄까요? 이제 화답을 하는 격이죠. 왜냐면 두산중공업이 바켓을 인수한 다음에 조금 거기가 부실해서 고생을 한 1-2년 했는데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부실을 털어냈고 이제 주택 경기 미국의 건설 주택 경기 회복 및 여러 가지로 이제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미국 주식도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면 지금 준비한 내용 나가는 걸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미국 건설 지출액 추이 자체도 긍정적으로 나온다. 이 얘기인즉슨 결국 중장비 쪽을 가지고 있는 바켓의 미국 지사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 자체가 우상향으로 이제는 미운 오리가 아니라 아주 귀여운 막내 아들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매매 전략 세워주시죠. 네, 매매 전략은 오늘 지금 오늘 종가 기준이 한 43,950원, 이제 플러스 3%, 마이너스 3%를 잡는데요. 내일 시가부터 종가까지 한 2번으로 분할매수 해주시고요. 네. 목표가는 한 4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정고점 부분이 한 49,000원인데 요즘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47,000원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한 41,500원. 여기까지 보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이제 최명수명이 또 두산중공업 했는데요. 네. 사실 뭐 중공업주 안 된다 할 때 저만 됐다 했는 거 아시죠? 기억하시죠? 네. 네. 예. 저는 여러분 아다시피 투견입니다. 뭐 직장 생활에서 계속 투견 생활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은 최명석 멘토 칭찬하려고 합니다. 칭찬. 칭찬 처음 들어보셨죠? 당황하셨죠? 아니요, 당황은 안 했는데요. 제가 네. 우리 신창원 멘토를 뵈고요. 처음이라서 저도 당황하셨죠? 칭찬 드리려고 했어요. 네. 당황하셨죠? 지금 당황하셨는데요? 제가 얘기하니까 아이고 참. 네, 우리 최명석 멘토를 제가 칭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제가 출근을 저도 5시 반에 하거든요. 네네. 근데 5시 반에 하는 친구가 한 명 더 있더라고요. 우리 최명석 멘토는 일주일에 집에를 거의 토요일 날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집이 멀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사무실 아예 자고 종목을 거짓말 같지만 하루에 2-3천 개 매일 다 돌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게을러가지고
이 엑셀 그 패턴화 시계 나왔거든요. 네네. 엑셀을 딱 해가 물어보면 저 친구가 진짜 다 찾아놨더라고요. 수기로. 그래서 최명성 원터가 보시면 여러분 버벅거리고 이렇지만 실제로 1대1 만나보면 무지하게 야가 빠지고 똑똑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 여기 오면 뭐 이장 같아가 버벅거리는데 굉장히 순수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신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산중공업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종목 중에 지금 그 담수화가 미국에서도 발주가 됩니다. 네. 미국에도 지금은 그 물 가격이 굉장히 비싸져 가지고요. 담수화 가격이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여러분 지금 절대 낙폭 과대다. 물론 두산중공업 떨어진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터키 이제 원전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두산중공업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 퍼가 단 100입니다. 100인데 이 퍼가 작년에 적자나가 퍼가 100이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옛날 한국중공업 이제 전신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된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다른 사람은 보정은 안 해도 최명성 멘토 종목은 제가 내 방송 뒤에 하기 때문에 아침에 굿모닝 대박야감에 제가 4개월을 체크를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적자 종목을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고 차트가 무리한 종목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답자고 하니까 최명성 멘토 종목은 여러분이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작 당황하시는 분은 두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자체가 상당히 분위기가 훈훈하게 가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명성 멘토의 종목을 좀 보니까요. 중공업주, 하반기 주도 섹터 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중공업주 같이 보시는데 우리 최명성 멘토가 승천주로 가져온 두산중공업 잘 체크해 보시기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두산중공업의 매매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최명성 멘토 내일장 승천주로 두산중공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43,9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7,000원, 그리고 손절가 41,500원에 비중 20%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공업주 섹터 중에서 가장 강하게 보고 있는 거 두산중공업이라는 거 최명성 멘토와 함께 매매 포인트 잡으시는 분들 포트폴리오 구성 잘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수정주 여기까지 확인해 보고요. 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봐야겠죠. 네, 저희 이제 달려가 볼까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브리핑 시간이죠. 먼저 각각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가상 계좌로 운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종목 편입은요. 매수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해서 편입되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3천만 원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 볼까요? 와우 서프라이즈입니다. 셀트론과 하이스코가 별다른 변화 없지만 플러스권을 꾸준하게 요즘 장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동양을 내일 10% 비중 모두 매도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동양을 갖고 계신 분들 현재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내일 손절 처리로 들어간다는 거 체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두산중공업을 신규 또다시 편입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목표가 47,000원과 손절가 41,000원 기준으로 비중 20% 설정을 하니까요. 동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시고 두산중공업 신규적으로 눌림 매수로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대의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SL과 원익 IPS 그리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현재 좀 수익률이 저조한 상태인데요. 그에 반해서 DIC가 3거래일째 잘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좀 변동성이 없지만 현재 누적 수익률은 수익 플러스 수익 내고 계시고요. 인터플렉스는 재편입에 성공하셨네요. 편입가 44,75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는 소폭의 손실 보고 계십니다. 엘러브 연기금의 우리 셜록 홈즈죠. 정재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잉크테크, 솔리드, 대원제약 세 종목 모두 다 와우! 조금 마이너스 부분이 들어오긴 했지만 자산이 이제 곧 증가할 것 같아요. 잉크테크도 견고한 모습 속에서 플러스권을 모두 다 유지하고 있다. 특히나 대원제약은 포트에 편입 이후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되면서 시장의 제약주의 트렌드를 읽어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내일 정재원 멘토는요, 현대 BNG 스틸을 신규로 포트에 편입 시도를 합니다.
매수가 14,3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적용하고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2,500원인데요. 비중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 공격적으로 좀 집어넣으신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비즈니스들 제가 알기로는 2분기 실적 호전주로 있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어서 5천만 원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형근 멘토의 포트입니다. 서울반도체와 SM 현재 수익률 좋네요. 오늘장 SM은요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도 현재 7% 넘는 수익권이시고요. 내일 ICD는요 시초가에 전량 매도하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KG 이니시스가 오늘도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손실 좀 만회한 모습이죠. 이어서 화신 한번 볼까요? 화신은 내일장 시초가에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에 전량 매도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내일장 승천주로는 KG 이니시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S에너지도 내일장 승천주로 하나 더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S에너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11,3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가 12,500원에 손절가는 1,60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인데요. 승부수 제대로 띄웠습니다. 성화이텍이 현재 약 손실 구간에 발생이 되고 있지만 변화가 좀 없는 상태겠죠. 자동차 부품주 좀 대기세가 있는 것 같고요. 오디텍의 상승세가 서프라이즈입니다. 6거래일째 상승 중에 있고요. 특히나 오늘 또다시 3%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셨죠? 임팩트 있게 딱 들어가야 된다. 비중 40%를 제대로 실어버리면서 시장에서 자산이 마이너스권에 들어왔던 부분이 바로 발빠르게 수익권으로 진입했다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저희 멘토들의 승부처다라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네,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나무누멘트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전자는 현재 마이너스 3%대로 손실 보고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도 오늘장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4% 수익 내고 계시고요. SK하이닉스 오늘 2% 이상 상승하면서 수익권으로 재진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억 원 포트폴리오도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하신 신창하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 금일장에서 2% 상승하면서 수익권에 재진입한 것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어제 급반등 나왔던 삼성전자가 살짝 약손실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가장 짱짱하게 붙어 있으면서 현재 6.3% 대형주다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네요. 다음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김용준 멘토도 ICD 가지고 계시네요. 현재 수익률은요 2.86% 내고 계시고요. ICD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모두 오늘장 2%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러스 수익률 잃지 않고 계십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4종목이 포트에 구성되어 있는 시점인데요. 기아차는 오늘 역시 부르릉 시동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2% 상승하면서 손실을 많이 회복한 모습입니다. CJ 자체적으로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측면이지만 아직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에 변화가 큰 특징이 없고요. 오늘장 신규 편입한 GS의 편입가는 룰 적용에 의해서 53,800원에 편입이 되었고 대덕, GDS는 편입가 19,100원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자산 총액이 수익권으로 돌아서면서 진입이 됐다는 거 앞으로 승승장구 우상향을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쌤 김도영 씨의 멘토입니다. 지역난방공사는요 현재 1.2% 수익 내고 계십니다. 바이오랜드와 대우증권 현재 약손실 구간이고요. 조금 안타깝지만 코덱스 인버스도 마이너스 2%대로 손실 보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십시오.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전략까지 살펴봤다라는 거 체크해 두셨죠? 네. 못하셨으면 다시 보기로 다시 한번 반드시 숙지하셔갖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입니다. 먼저 최명선 멘토의 셀트리온부터 점검해 볼까요? 네,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바닥권에서 40% 비중을 싣고 승부수를 걸었던 종목인데요. 현재 한 41%까지 수익이 나왔다가 조정을 두고 다시 가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뭐 비중 5% 남았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요. 들고 있는 비중 5%는 또 들고 있는 종목은 비중은 들고 가면서 상승 시 추가로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현대 헬스코인데요. 요즘 그 철강주들 포스코라든가 동부제철 또 여러 가지 철강주들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춰서 계속 이제 상승 추세인데요. 오늘 제가 매도를 들까 하다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거래량 없이 계속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다시 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면서 관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말씀 계속해 주시죠. 네, 현재 한 15% 정도 수익이 나왔다가 눌림목 주는데 여기서 치고 가면 한 20, 3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JC푸드 살펴볼까요? 네, CJ그룹들이 회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한 30, 40% 다 빠졌는데, 이제 불확실성 제거로 거의 바닥을 기다가 CJ 제일자 등이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CJC푸드는 좀 가벼운 종목인데, 이 종목이 바로 치고 갈 줄 알았는데 좀 늦게 가요. 근데 이제 완전히 보시면 바닥을 다 지지했고요.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들고 가시면 한 10에서 15%는 누가 사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분히 들고 보유하시고 들고 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포트폴리오에 있는 부분에서요, 특히나 지금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최명선 멘토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좀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역시 이주남답다, 우리 이장님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신창원 멘토의 포트 점검 시간을 좀 가져보는데요. 포스코 한번 살펴볼까요? 상당히 멋졌거든요. 예, 저는 뭐 한 번도 매매를 안 했습니다. 계속 사기만 샀고요. 네,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뭐 여기 오늘 오랜만에 1등인데 나머지들이 빠질 때 들어왔으면 다 코피 터주실 건데요. 그죠? 네. 예, 포스코는 더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악재 나오면 삽니다. 저 샀는 날에 포스코가, 세계 잉여철강이 최고 만딱한 날 샀어요. 악재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악재 나는 날 샀어요. 악재 나는 날 샀는데, 예, 포스코는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전혀 손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한번 가볼 생각인데요. 최소 저는 포스코를 지금 한 4만원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신한테 단무지 정신이거든요. 저 종목이 거의 마이너스 나도 1% 2% 나다가 다 플러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단무지 정신인데, 이럴 때일수록 악재 종목을 많이 사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스코를 추가적으로 사셔도 되고요. 일단 보통 중공업 센터들이 갈 때 포스코가 제일 빨리 가는 오늘 이번에 제일 늦게 갑니다. 너무 세가 철철 달아가지고 이제 많이 달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스코 끝까지 한번 좀 지금부터 편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사면 또 그 이하 이제 포스코 이하 포트폴리오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군들 모두 다 보유 의견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단무지 정신과 함께 이제 저는 팔 생각이 없어요. 당분간 계속 한 2개월 정도는 꼼짝 안 하고 한번 끝까지 한번 물건 내려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빨 꽉 모셔갖고요. 네. 대형주로 우리 신창한 멘토와 함께 울트라 대박을 내셨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내일장 전략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한창 정신없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어제 거의 관망세에 뚜렷했던 글로벌 증시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주간 시장의 지루한 행보가 야간 시장에도 지속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뉴욕 증시 흐름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뉴욕 쪽은 강세로 출발하며 전일에 이어 신고점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약 33만 4천 건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치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 발표 후 선물지수는 전일 대비 완전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금일 현물시장 상승을 이끈 모습입니다. 전일 영국 쪽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현재 4개월 연속 고용시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제시한 목표치 6.5%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매달 수치들은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일 버냉키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큰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증시 거래량들이 평소에 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봐서 투자자들이 포지션 확대를 아직 꺼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경제지표, 매크로적인 경제지표라는 건 실업 청구 선고 건수가 될 거예요. 주택 착공 건수 등 하는 게 거의 긍정으로 많이 나오네요. 역시 그 부분에 화답되면서 우상향 가고 있다. 너희만 가냐? 우리도 데리고 가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어서 유럽 증시도 살펴주시죠. 네, 유럽 증시는 금일 하락으로 출발 후 현재 오름세로 전환하면서 전일에 이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일 영국은 유고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에는 부합하지만 이전 수치인 2.1% 증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전일 영국에서의 고용시장의 견고함은 확인했지만 이것이 아직 소비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증시는 전일 버냉키 의장의 온건한 발언으로 강세가 연출되고 있지만 통화시장에서는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1유로에 1.3090선까지 약 0.25%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는 유럽 국가들의 제조업 지수와 독일의 경기 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독일에서의 경기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런 향상 흐름이 이번 달에도 이어진다면 유럽 쪽의 상황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발 소매 판매 건수의 전월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했다는 건 상당히 화답을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까지는 유럽 장세는 미국을 따라다녔다가 다음 주 독일 부분에 대해서 경제 성장 체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유럽도 빠르게 이제 안정화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야간 코스피는 주간에서 하락 후 반등하며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시 반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된 직후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약 30포인트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개인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더 큰 순매수를 보이면서 상승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수급이 좋아지고 있네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어제 야간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속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 좀 호재의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지루한 장세가 야간 시장이 우상향 쪽으로 끝나면 내일 주간장의 영향을 긍정으로 받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본격적으로 저희가 글로벌 증시에 흘러가는 모습까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네. 내일장 전략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명성 멘토, 내일 시장은 상승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횡보일까요? 저는 상승으로 봅니다. 네. 일단 그 미국장이 또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한 4개월을 빠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올라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이 되든 지수가 되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먹으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그러면요. 네. 아무래도 저는 사실은 그래요. 제가 애널리스트 활동을 하면서 늘 느꼈던 게 있어요. 되도록이면 월, 화, 수, 목이 힘들더라도 금요일은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추가 상승이 돼야지만 주말을 좀 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일 어떤 종목으로 내일 이제 이번 주말에 시청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최명성 멘토처럼요. 그런 분들 어떤 종목으로 내일 승부수 뛰어서 주말에 힐링 자금 좀 마련할까요? 글쎄요, 이거 방송국에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오늘 두산이라든가 두산 인프라코와 또는 이제 컴투스 같은 이제 그 우량주는 좋고요. 네. 단타 종목 좋아하시는 분은 이왕 나왔으니까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영진약품이라고 있어요. 영진약품. 네네. 요즘 오늘 제약주가 다
추세가 좋았는데요. 거래량이 한 250만 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단타들 하시면 5%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좀 말을 하겠습니다. 네. 제약주가 요즘 시장에서 이렇게 어두운 시장에 어둡지 않은 횡보 전략이 나오지 않을 때 제약주가 급반등을 좀 노리고 있거든요. 많은 종목군들이. 영진약품을 얘기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대신 소액 갖고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신청하면 또 내일자 이것만 보자고요.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를 하도 단타를 치니까 네. 경고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삼성전자를 단타를 많이 치는데요. 삼성전자를 분봉을 켜가지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분봉을 켜셔가지고 삼성전자를 여러분께서 5분봉을 갖고 삼성전자를 단타를 치시면 하루에 10,000원, 20,000원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루에 계속 30,000원 정도는 움직여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단타.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 단타를 좀 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일 오르더라도 굉장히 저항대거든요. 이 가격대가 굉장히 저항입니다. 1880에서 1900포인트 이자는 저항인데 이제 여기에 걸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아주 테크닉이 좋으신 분 빼놓거든요. 그냥 복지부동해가 쉬어가는 자리다. 제가 이제 이번 주 계속 쉬었어요. 또 계속 쉬어가는 자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을 그만두실 분들은 주식을 매도하지만요. 주식을 하실 분들은 지금은 복지부동이 제일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퀵 서비스보다 더 빠른 방송, 여러분들에게 재료를 먼저 말씀드리는 방송, 테마가 형성되기 전에 먼저 말하는 방송이죠. 긴급히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긴급한 2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브라질 고속철 수주 소식하고요. 네. 일본에서 또다시 참의원 선거, 아베노믹스의 지지 여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최명석 멘토, 네. 브라질 고속철 수주 같은 경우는 테마 형성 분명히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내일 만약에 사전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을 봐도 되겠습니까? 기대하고? 그게 확실하다면 내일 분명히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종목을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종목을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브라질 고속철도 하면 대장주가 DITI고요. 네. 그 다음에 비츠루스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비츠루스이스와 현대정보기술. 네. 이게 한 종목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비츠루스이스 보면 누가 좀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현대정보기술인데 이 세 종목을 보시고 내일 뭐 단타로 보시든지 확실하다면 뭐 월요일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브라질 고속철 자체가 이제 아직 수주 확정이나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네. 이것이 기대감, 주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은 된다.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해주신 세 종목을 가지고 짧게 단타 수익 네. 부분 전략을 해서 단기 매매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요. 네. 어떤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이 부분을 갖고 네. 월요일까지 가지고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혹시 가져갈까요? 아니면?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면 세 종목이 다 바닥에서 시작했고 네.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도 됩니다. 네, 그래요. 브라질 고속철 수주에 관련된 개별 종목의 테마권의 매매 트레이딩은 우리 최명석 멘토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네. 우리 신창한 멘토한테는요, 예. 일본의 참의원 선거의 결과가 자민당 승리 가능성도 언급이 되는데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별로 없다. 네, 지금 방금 브라질 고속철도 나왔고 나왔는데 전혀 별 탈 없습니다. 이미 일본은 반영 다 되었고 우리나라는 빠질 만큼 빠졌고요. 일본 선거는 이미 뻔한 선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여연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에 큰 영향을 거치지 않을까. 그리고 아베노믹스 계속 못 밀어붙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번 추석 때 이제 이번에 이제 일본하고 미국, 특히 미국 LA 쪽에 이제 누구 초청받아 가려고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갔다 온 사람들 보면 경기가 좋아졌나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연 선거에도 그 통화량 증가에 의한 착각적인 그런 부분이 절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믿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최명석 멘토가 말했죠. 우리나라 주식이 빠질 만큼 빠지고 OECD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계속 모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신창원 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요. 고속철 수주 소식의 기대감 또는 현재 참의원 선거 부분의 결과 자체를 가지고는 이미 기대할 이유도 없고 그냥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그냥 가져가면 된다는 거죠. 내일. 예. 굳이 이것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라는 신창원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와 반대로 최명석 멘토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같은 경우 고속철 관련된 테마군 세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 트레이딩을 보고 기대감 속을 가지고 월요일 날까지 넘어가도 된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누시느라 고생하신 저희 멘토분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최명석 멘토 그리고 신창원 멘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밤 저희가 준비한 시간도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또다시 우리 아이러브 연기금 셜록 홈즈 정재훈 멘토가 또다시 방송이 끝나자마자 11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얘기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자, 속 시원하게 비방용으로 톡 까놓고 이야기해보자. 시장의 숨은 이야기, 이 종목은 뭐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증시 뒷담화 전략을 가지고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11시 30분, 잠시 뒤 10분 뒤면 공개가 됩니다. 샘플러스를 들어오셔서 반드시 여러분들 공개방송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